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용찬 교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허리 디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 흔하게 얘기하는 꼬부랑 할머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척추 후만증이라고 해서 퇴행성 척추 후만증이 어떻게 보면 척추 질환의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꼬부랑 할머니니까 디스크의 상태나 후관절, 뼈의 상태도 다 노화돼서 오니까 되게 60대 이상에서 많이 오죠. 하지만 최근에는 허리 디스크나 어떤 척추관 협착증도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와서요. 특히 허리 디스크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50대에서 60대부터 올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그 나이대가 점점 좀 낮아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가장 첫 번째가 나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할 때 처음에는 대개는 이제 단순하게 근육으로 아파서 금방 해결되거든요.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이 나쁜 자세나 일상적인 생활들의 습관들을 계속 가겠다 보면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더 쌓이면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오게 되죠. 척추 수술은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해야 되는 어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대표적인 게 물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 운동 치료 하겠죠.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사 치료가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주사 약제를 주입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척추 관 자체를 좀 넓혀주는 신경 확장술이 있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의 초기 단계라든지 우리 디스크 내장증의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수액 성형술이라고 해서 어떤 레이저 치료라고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술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저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수술로도 포함되기도 하지만요, 최근에는 국소 마취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내시경 수술도 시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마다 정말 다르고 진단을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또 상태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요추는 5개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리고 디스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신경이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눌린 정도, 똑같은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이라 하더라도 눌린 정도가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쾌가 돼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요, 어떤 시술 같은 걸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1년 이내 다시 재발이라고 하죠. 다시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똑같은 상태의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안일하게 또다시 나쁜 행동을 하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또 재발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요, 우리가 척추를 하기 때문에 척추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수술이 잘 됐다, 시술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걸 척추 하나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는 고관절, 출관절, 발목 관절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 관절 엑스레이를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보기 쉬운데 여전히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져서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었냐면, 환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편안하게 서 있고 편안하게 걷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우리의 인체는 실제로 이렇게 척추,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이렇게 선형사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환자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개발한 거는, 머리가 어떤 수술을 하든 어떤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가 평가할 때는 머리가 골반의 중앙을 통과해야 됩니다. 머리의 중심선이 되게 이제 귀 앞쪽에 있는데요, 그 내린 그 수직선이 골반의 중심선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발목 관절의 중심선을 내리면 가장 환자가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무너져서 그 수선이 되게 이제 앞쪽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5cm 내는 힘들어도 환자가 크게 병원에 안 옵니다. 근데 10cm 이상이 되면은 환자가 임상적인 증상을 나타냅니다. 어디가 뭐가 불편해, 아파, 걷는 게 힘들어, 자꾸 쉬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그 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나쁜 걸 하게 되고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좋아져서 더 과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초기 수술이 결과가 좋아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초기 수술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환자들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수술 부위가 또 수술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고요. 부득불하게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겠죠. 다만 인접 분절, 그러니까 수술한 부위 말고요. 그 위나 아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덜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술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환자의 인자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함부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인접 분절에 문제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질환도 그렇고 환자마다 다르죠. 시술 같은 경우는 2, 3일 내에 복귀 가능하죠. 그만한 또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보통 한 4주 정도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협착증 같이 우리가 전신 마취하고 유압술까지 하는 그런 수술인 경우에는 대개는 6주에서 8주가 그 우리 수술한 그 부위에 주위에 근육들이나 인대 또는 힘줄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6주에서 8주를 지키는 것이 좋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자세를 많이 할까요? 앉는 자세를 많이 할까요? 앉아있는 자세를 많이 해서 앉아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우리가 체중이 허리에 더 많이 부하돼요. 서 있을 때는 100이라고 치면은 앉아있을 때는 140이 부하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구부리게 되면 85%가 부하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앉아서 생활한다면 등받이가 꼭 있어야 돼요. 대개 8에서 10도 정도 기울기가 있으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척추 S라인을 형성시켜주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등받이 있는 자세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허리가 좀 이렇게 잘록하게 받쳐주지 않습니까? 이거가 받쳐주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의자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팔걸이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 팔도 하나의 무게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팔을 딱 대주면 허리가 편해요. 그 말은 팔의 그 무게를 빼주니까 이 허리의 부담이 좀 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팔걸이는 좋고, 세 번째는 바퀴거든요. 바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 바퀴가 없으면 내가 매번 이 의자를 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상당한 허리에 무리가 줄 수가 있어요. 다만 바퀴일 경우에 너무 미끄러운 바퀴라면 내가 그걸 잡아야 되니까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서 내가 허벅지하고 엉덩이에 힘을 줘서 약간 움직여서 그때 작동하는 정도의 힘이 있는 바퀴면 좋은 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는 그런 어떤 좋은 자세는 역시 허리를 펴는 거지만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좋은 의자를 쓰시라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정말 기억나는 사람들은 단 하루 살더라도 내가 허리를 펴고 좀 제대로 좀 앞도 전방주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좀 걷고 싶다 라고 하는 환자들이 얘기할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허리 척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거나 직립보행하는데 중심에 있잖아요. 상체를 내가 받아서 하체로 전달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걷다 보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골반을 통해서 또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흡수해서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는 정말로 중요한 어떤 부위라서 선택한 것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척추 중에서 또 허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흉추도 좀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매력은 역시 몸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만 포함해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요통을 느끼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통에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립보행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체중을 받아내고 밑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허리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실제로 손목이 부러졌을 때 이걸 못 움직일 때 사망할 확률 이런 부분들이 1이라고 하면 고관절은 7, 그 다음에 허리 척추라면 9가 되거든요. 그만큼 이 허리라는 거는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절대 못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심장이나 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누워 있어야 되니까요. 활동을 못 하니까 급격하게 전체적인 그 장기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수 있죠. 짧은 시간에 딱 기억하게 할 수 있다면 전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쁜 걸 삼가하세요. 특히 나쁜 거는 2가지인데 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겁니다. 구부린 것도 안 좋은데 비틀면 더 안 좋아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하면 안 좋습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2번째는 진동을 주는 거예요. 운전을 많이 한다 할지 엉덩이가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버스의 뒷좌석에서 뒷바퀴에 딱 앉아 타는 거, 이거 최악이죠. 가능하면 서서, 버스든 지하철이든 서서 가시는 게 좋고, 나이가 드신 분 좋은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서 있는 자세에서의 근력 운동입니다. 내가 망가지기 전에 서서 허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벅지 뒤쪽에 힘을 줘서 등척성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하세요. 내가 서 있는 자세면 내가 운동할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주면서 서 계세요. 짝다리 짚지 마시고 옆으로 쓰지 마시고 가방 같은 거 한쪽으로 메지 마시고 그렇게 서 계시고, 또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걸으세요. 또는 제자리 걸음도 하세요. 다리를 90도 이상 올리면서. 그런 등척성 운동을 좀 꾸준하게 좀 하십시오. 이건 좋은 거에 해당돼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건 헬스장 가세요. 헬스장 가서 실제 근력 운동을 좀 하세요. 그 나이에 맞는 거를. 과하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20분 이상씩 그 근력에 맞는 기립근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고, 또 놓치기 쉬운데 척추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습니다.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건 바깥에 보이는 복근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근육, 그 근육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시술을 받거나 어떤 수술을 받거나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럴 때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 질환에 대해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2명 내지 3명한테 가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그분들의 진단이 똑같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동일하다면 그건 따르셔도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